안녕하십니까. 경비도사 민간경비론의 송봉규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5강 민간경비 조직과 업무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5강에 앞서서 이전에 배웠던 제4강에 대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국내 치안 여건, 범죄 발생과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의 역할에서 경찰의 방범 활동이 최우선적이고 방범 진단, 방범 홍보도 있었다. 그리고 경찰의 방범 능력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인적으로 또는 장비가 노후화돼서 아니면 이제 타 업무와의 협조에 있어서 업무량이 증가했거나 아니면 또 기피 부서이다. 그리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경찰의 직무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경찰은 민간 방범 활동과 관련해서 민간 경비와의 협력 체계가 강화되어야 된다고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셉티드,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전략, 셉티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환경적 요인을 주목을 하고 그리고 범죄 구조 모델론도 배웠고 그리고 융합 보안, 물리적 보안과 정보 보안의 융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전에 1강부터 4강까지 그리고 이전 시간에 1강부터 4강까지를 점검을 한번 했었죠. 점검 2020년 기출문제로 자기의 역량이 얼마나 되는지 점검을 했을 겁니다. 자, 만약에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고 내가 짧은 시간 집중해서 민간경비를 끝내고 싶다라고 하면 1강부터 4강까지는 반드시 집중을 하셔야 된다. 거기에 기출문제가 많이 나온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하는 내용은 양은 많은데 기출문제에서 빈도수는 그렇게 높지 않다. 오히려 제일 끝부분에 가서 10강 정도에 가시면 컴퓨터 범죄는 매년 3, 4문제씩 매년 나오고 있지만 오늘부터 5강부터 해서 9강까지는 내용량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출문제 빈도는 1강에서 4강까지에 보다 빈도는 낮다. 라는 것을 이전까지 4강에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경비 업무의 유형은 무엇이 있는가? 기계 경비, 인력 경비, 그다음에 자체 경비, 계약 경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 업무의 유형이 어떻게 있는가? 그리고 민간 경비의 실시 과정, 경비 계획은 어떻게 짜고 경비 계획 수립은 어떻게 하는지 그것들이 핵심 주제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머릿속에 놓고 계시면 됩니다. 자, 먼저 자체 경비와 계약 경비입니다. 자체 경비는 뭡니까? 회사 내에 경비 부서를 자체적으로 두고 그 부서 안에서 자체적으로 경비를 해결하는 거고, 계약 경비는 우리 회사에서가 아니라 외부의 업체, 전문 업체를 통해서 외부의 업체를 계약을 통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자체 경비와 계약 경비가 있습니다. 자, 계약 경비 서비스는 경비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일정 장소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경비 서비스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비 분야의 전문화와 인건비 상승으로 계약을 통한 전문 경비업체의 특정 경비 대상을 의뢰하는 추세가 점점 증가하고 있죠. 미국의 랜드 보고서에 의하면 자체 경비보다는 외부의 계약 경비 서비스가 더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계약 경비가 보다 지속적으로 성장할 미국의 경비 산업의 동향을 주시하면 결국 자체 경비보다는 계약 경비가 좀 더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또 기출 문제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계약 경비 활동 영역으로는 일반 시설 경비, 경호, 사설 탐정, 중앙 통제 경보 장치, 무장 차량 경호, 운송 서비스, 경비 자문회사, 컨설팅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죠. 자, 계약 경비의 장점이 뭐냐? 비용이 자체 경비보다 싸다. 먼저 계약 경비원들은 적은 비용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대규모 계약업체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용, 훈련, 보험 비용이 절감이 된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비용이 낮다. 그리고 예를 들면 구성원 중에 질병이나 해임 등에 의해서 업무 수행성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사이동에 따른 행정성의 공백이 있을 때도 계약 경비이기 때문에 언제든 해결할 수 있다.
시설주는 업무 수행 능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높은 수준의 계약, 경비 서비스 질을 경비업자한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인적 자원 면에서도 기존 경비를 감축하거나 또는 추가적으로 고용할 때도 경비 수요가 변화할 때도 그때마다 그 변화에 따라서 계약을 하면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운영상이 훨씬 편하겠죠. 계약 경비업체들은 대규모 경비 인력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능률적으로 이들 인적 자원을 유용하게 관리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계약 경비원들이 자체 경비원들보다 시설주나 고용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특성이 있다. 전문성으로. 계약 경비원들은 임금을 고용주가 아닌 자신의 회사로부터 직접 받기 때문에 경비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고용주를 의식하지 않고 소식껏 할 수 있다. 그리고 전문성에서도 고용주의 요구에 맞는 경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비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전문성을 갖는 경비 인력을 쉽게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경비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자, 자체 경비는 기업체 등이 조직 내 자체적으로 경비 인력을 조직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자, 기업체 내에서는 경비 조직 체제를 갖추거나 경비 기능 확정의 필요성을 평가할 경우 경비 안정의 긴급성, 지금까지 실시해온 경비 상태, 앞으로 요구될 경비 활동, 회사 내부의 특수성, 회사 외부의 자연적 환경, 그리고 회사 성장의 잠재성. 그래서 결국 기업이라는 건 이윤을 추구하고 기업 경영자는 경비 부서를 조직할 건가 말 건가를 비용 효과 분석을 통해서 경비 부서가 있을 때 비용 효과 분석을 통해서 운영을 하는 거겠죠. 자, 자체 경비 책임자의 역할은 뭐냐? 만약에 자체 경비가 있으면 그 경비 책임자의 역할은 뭐냐? 첫 번째 경영상의 역할은 경영자의 역할이죠. 기획, 조직, 채용, 지도, 감독 등의 역할이고, 그리고 관리상의 역할은 예산과 재정상의 감독, 사무행정, 경비 문제를 관할하는 정책의 수립, 직원 교육 및 훈련 과정의 개발, 타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관계 등 관리상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경비부서이다 보니 범죄 예방적 역할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경비원에 대한 감독 및 순찰, 경비원의 안전, 경비활동에 대한 규칙적인 감사, 교통통제, 경보 시스템 조명, 울타리 등과 같은 경비 장비의 상태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사상의 역할도 수행합니다. 경비의 정확성, 회계, 경찰과 소방서의 유대 관계, 관련 문서의 확인 등 조사 활동에 관련된 조사상의 역할도 수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체 경비 조직을 두게 되면 그 경비 부서가 막료, 스텝 조직일 수도 있고 개선 조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료 조직은 조직 내 특별한 임무, 책임자에게만 보고하고 개선 조직은 조직 내 경영간부 총책임자의 권한을 위임받아 개선 개선 조직, 라인 조직이죠.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자체 경비를 조직할 때는 권한 정도를 어떻게 둘 것인가, 다른 업무 부서와의 적절하게 조화를 어떻게 둘 것인가, 그리고 권한 정도, 조직 내에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 내의 권한 행사, 그 다음에 손실 감소와 순이익,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경비 부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회사 기능에 대한 인식과 타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되는 것이 조직에 대한 원리입니다. 자, 자체 경비의 장점은 자체적으로 다른 부서원들과 똑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자체 경비제는 고용주의 관련 조직 구성원으로 채용됨으로써 안정적이고 비교적 다른 계약 경비보다는 비교적 높은 급여고 계약 경비원에 비해서 이직률이 높습니다. 회사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이직률은 계약 경비업체의 이직률이 높겠죠. 통제는 고용주가 경비원들 직접 관리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통제 강화가 되고 경비원들은 고용주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자체 회사 직원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시설주의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교육 훈련을 시킬 수도 있고 또한 각 개인에 대한 업무 수행 능력도 훨씬 쉽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경비원들보다 충성심이 높겠죠. 자신들을 직접 고용하고 있는 회사나 고용주에 대해 충성심이 더 높다. 그래서 자체 경비와 계약 경비를 비교해 보면 자체 경비와 계약 경비를 보면 인건비, 결국 자체적으로 인력을 고용을 한다 그러면 자체 경비는 비용이 높고 계약 경비는 저렴하다. 인력 운영은 자체 경비는 한 명, 두 명이 못 나오는 경우 아니면 또 감축해야 되는 경우, 확대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 어렵다. 하지만 계약 경비는 계약을 통해서 대규모 인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쉽다. 형평성 낮다, 높다. 전문성 자체 경비보다 계약 경비 높다. 충성심 자체 경비가 높다. 통제용이
자체 경비가 쉽다. 계약 경비는 외부에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 운용상의 공백, 자체 경비 크다. 하지만 계약 경비는 작다. 또한 개인 업무 평가, 당연히 자체가 있으니까 쉽다. 계약 경비는 어렵다. 이직률, 자체 경비원이 낮다. 계약 경비원이 높고, 자기개발 수준은 자체 경비원이 높고 계약 경비가 낮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목표는 뭐냐? 기업은 뭡니까? 이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이윤 추구에 있어서 자체 경비 부서가 필요한지 안 되는지, 아니면 외부에다가 계약 경비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평가를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는 대부분 자체 경비 업무도 자체 경비 부서를 두고 있고 또 외부에다가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외부 경비에 한해서. 하지만 대부분의 영세한 업체나 중소기업에서는 경비를 외부에 계약 경비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죠. 거기에 따라서 회사의 특성과 지켜야 될 자산, 중요성, 영업비밀 등을 고려해서 계약 경비를 할 건지 자체 경비를 할 건지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경비를 또 크게 나눈다면 인력 경비와 자체 경비가 있습니다. 인력 경비와 기계 경비가 있습니다. 인력 경비는 사람 중심의 경비고 기계 경비는 기계 중심의 경비입니다. 자, 인력 경비는 절도, 화재, 분실, 파괴, 기타 범죄 내지는 피해로부터 개인이나 기업의 인적, 물적 자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인력으로 보호하는 경비 활동을 인력 경비라고 한다. 오늘날 인력 경비는 단순한 경비원의 차원을 넘어서서 전문성을 크게 요구, 사회적 요구는 앞으로 크게 증가할 거고, 인력 경비 대상은 상주 경비. 여러분들 건물에 가면 항상 경비원 아저씨, 출입구에 보면 경비원 아저씨, 아니면 건물의 출입구에 상주 경비도 있고 순찰 경비, 순찰하시는 분, 그리고 혼잡한 행사장에 가면 혼잡 경비를 담당하시는 경비원들, 주로 사람 중심의 경비를 인력 경비라고 합니다. 자, 인력 경비의 장점은 사람이 있으니까 경비 업무 외에 다른 업무도 가능하다.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 생각하시면 되고, 은행의 초원경찰 생각해 보십시오. 경비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유지 업무, 안내 업무, 보호 업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다. 그리고 사람이 있다 보니 사건 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하게 상황 대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결국 인건비가 든다. 인력 경비, 경비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많이 든다. 결국 비용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사람이 있다 보니 사건 발생 시에 무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연락이 사람이다 보니 허점이 발생할 수 있죠. 신속한 상황 연락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인간의 속성상 특히 야간의 경우 비효율적이다. 경비 활동의 효율성이 저하가 된다는 겁니다. 자, 기계경비 개념. 기계경비, 기존의 인력에서 의존하던 경비 방식에서 벗어나 첨단 장비를 사용하여 사람 없이도 경비를 실시하는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이 기계경비입니다. 자, 기계경비. 발생 가능한 침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리적인 방호장치를 설치하거나 벽, 울타리, 출입문, 창문 등과 같은 곳에 감지장치를 설치하여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이를 방해 또는 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거죠. 기계경비는 순수 무인 기계경비와 인력 경비와 혼합된 혼합경비 형태가 있다. 순수하게 기계로만 된 데가 있고 사람과 인력 경비와 혼합된 혼합경비 형태도 있다. 자, 관공서, 학교, 국가증용시설, 산업시설, 일반 상가, 주택, 박물관, 병원 등에서 사용하고 있죠. 자, 기계경비 기본 요소는 첫 번째, 불법 침입에 대한 감지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기계경비 시스템이 외부의 침입 행위로부터 인한 상태 변화를 감지하여 경비기기 운영자와 침입자에 경고하는 과정이고, 두 번째, 감지한 것을 침입 정보에 전달을 해야 되겠죠. 기계경비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경비기계를 운영하는 사람과 적절한 의사전달 과정이 필수가 됩니다. 그리고 전달이 되면 침입 행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기계경비 시스템은 대처 요원에 대한 신속한 연락뿐만 아니라 침입자 행동을 지연시킬 수 있는 기능도 갖춰야 한다. 시설물에 대한 각종 물리적 보호 장치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기계경비의 장점은 초기에 기계경비를 설치할 때, 임대할 때 비싸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비 소요 비용이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넓은 장소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 그리고 첨단 컴퓨터 등의 운용으로 정확하게 감시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이 아니고 기계로 하다 보니 24시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 강력범죄 등으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화재 예방과 같은 시스템과 같이 감지기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범죄자 등에 대한 경고 효과가 크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단점은 뭐냐? 가격이 비싸다. 오히려 맹신할 경우 범죄자들한테 역이용이 당할 수도 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 기계경비에 있어서 오경보, 허위경보의 위험성이 크다. 특히 야외에 설치된 감지기에 의한 오경보, 허위경보의 위험성이 크다. 그리고 유지보수에 있어서 많은 비용과 전문 인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사용자가 작동 방법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오작동이 발생하기도 한다. 고작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그리고 기계경비는 방범 관련 업무만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를 부과할 수가 없죠. 자, 경찰은 경찰 간서와 직접 연결하는 경비 시스템의 사용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중앙통제 담당자는 경보에 대한 정보를 경찰에 통보하기 전에 공보의 확실성을 검토하여 이게 오경보가 발생해서 경찰이 출동하면 허탕치는 거죠. 그래서 오경보 발생을 감소시켜야 된다. 반드시 기계경비에서는. 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력경비, 기계경비, 계약경비, 자체경비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약 11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뭐 약 2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2015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경비 시스템의 범죄 대응 전략, 대응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2015년부터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간서에 직접 연결하는 경비 시스템의 오작동은 경찰력의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 대처 요원에게 신속하게 연락하며 각종 물리적 보호 장치가 작동되도록 하는 것은 침입에 대한 정보 전달 과정이다. 경비업법상 간제 시스템에 경보를 수신한 경우는 늦어도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대응 체제를 갖춰야 된다. 기계경비 시스템은 불법 침입에 대한 감지 및 경고, 침입에 대한 대응, 침입 정보의 전달 과정을 거친다. 답은 몇 번입니까? 가번이죠. 경찰 내에 낭비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오경보에 대한 감소를 줄여야 됩니다. 자, 그럼 고쳐볼까요? 대처 요원에게 신속하게 연락하며 각종 물리적 보호 장치가 작동되도록 하는 것은 침입에 대한 정보 전달 과정이 아니라 침입에 대한 대응 과정이죠. 침입에 대한 대응 과정이다. 자, 경비업법상 간제시설에 경보를 수신한 경우 늦어도 30분이 아니라 몇 분입니까? 25분이죠. 25분 내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체제를 갖춰야 된다. 뭐 이건 경비업법에 이미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다는 전제하에 기계경비 시스템은 침입에 대한 감지, 경고, 침입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침입 정보의 전달 그리고 대응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가번이 되겠다. 자, 기계경비에 관한 장단점으로 옳은 것이니까 한 문제만 고르면 되죠. 자, 유지보수에 적지 않은 비용과 전문 인력이 요구된다. 기계경비, 단기적으로 설치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시간적 취약된 야간 시간의 경비 효율이 현저히 감소. 감시 장치의 경우 감시 기록 유지가 어려워 사후에 범죄 수사 수단서로 활용하기 어렵다. 다음 몇 번입니까? 너무 쉽죠? 가번이죠. 유지보수에 적지 않은 비용과 전문 인력이 유지보수에 필요하다. 자, 그럼 나머지를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설치 비용이 크게 든다. 단기적으로 처음에 할 때. 취약 시간대 경비 효율이 현저히 감소하지 않는다. 그거는 무슨 얘기? 인력 경비 얘기다. 감시 장치의 경우 감시 기록 유지가 어려워. 감시 기록 유지가 CCTV 생각하시면 되죠. 어떻습니까? CCTV가 범죄 수사 단서로 활용되죠. 그래서 답은 가가 되겠다. 자, 2016년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경비와 비교하여 자체 경비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체 경비의 장점, 이직률이 낮은 편이다. 오케이. 자질이 우수한 사람들이 지원한다. 인사관리 및 행정관리가 용이하다. 경비원 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 다음 몇 번입니까? 다번이죠. 자체 경비의 장점이죠. 자체 경비. 인사관리, 행정관리는 어렵다라는 거죠. 왜? 공백이 크거나 운영상의 공백이 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람이 뭐 아프거나 병가를 내거나 아니면 휴가를 가거나 아니면 다른데 이직을 해버리면 그 공백을 메꾸기가 쉽지 않다. 인사관리 면에서는 자체 경비가 용이하다. 자, 그래서 답은 다번이 되겠습니다. 자, 인력 경비와 비교하여 기계 경비의 장점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명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기계 경비 장점 맞고,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맞고, 잠재적인 범죄자 등에 대한 경고 효과가 크다. 맞고, 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인력 경비다. 그래서 답은 라번이다. 자, 2017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운영 비용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상주 경비, 여행 경우, 혼잡 경비. 아이고, 제가 읽다가 벌써 답에서 뭔가 울컥했죠. 화재 예방과 같은 다른 예방 시스템과 통합적 운영이 가능하다. 라 기계 경비 시스템의 3대 요소는 불법 침입에 대한 감지 및 경고, 침입 정보의 전달, 침입 행위에 대한 대응이다. 답은 몇 번입니까? 너무 쉽죠? 나번이 된다. 상주 경비, 여행 경우, 혼잡 경보 전부 다 뭐합니까? 기계 경비가 아니라 뭐 사람 중심의 인력 경비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나번이 된다. 자, 기계 경비와 인력 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것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경비는 순수 무인 기계 경비와 혼합 기계 경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나 CCTV를 통한 불법 침입 감지는 기계 경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인력 경비는 야간 경비 활동의 효율성이 증가하는 장점이 있다. 아, 이거 뭐 푸는 과정에 답이 보이죠. 라 일정 구역을 정기적으로 순찰하여 범죄 등으로부터 고객의 인적, 물적 안전을 확보하는 경비 활동은 인력 경비 활동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입니까? 다번이죠. 다번. 인력 경비는 야간 활동의 효율성이 증가합니까? 아니죠. 감소한다. 감소. 자, 21번 자체 경비와 계약 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자체 경비는 계약 경비에 비해 사용자에 대한 충성심이 높다. 답은 벌써 나온 것 같죠? 나 자체 경비는 경비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외부 경비업체와 계약을 통해 운영하는 것이다. 이건 계약 경비고. 다 계약 경비는 직업 안전성으로 인해 자체 경비보다 이직률이 낮다. 아닌데? 그죠? 서로 바뀌었네요. 라 계약 경비는 기계업체 등이 조직 내에 자체적으로 경비 인력을 조직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그건 뭐 자체 경비인데. 그럼 답은 몇 번입니까? 바로 가번이 되겠습니다. 자, 2018년부터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실까요? 주체에 따른 경비 업무의 유형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자, 한번 풀어보십시오. 상주 경비, 무인 경비, 신변보, 순찰 경비. 답은 몇 번입니까? 나번이죠. 상주 경비, 신변보, 순찰 경비는 다 누가 합니까? 사람 중심의 뭐다? 인력 경비. 그래서 답은 기계 경비죠. 무인 기계 경비와 인력 경비가 혼합한 혼합 경비가 있다. 자, 19번 또 한번 풀어보십시오. 경비 관리 책임자의 조사상 역할로 오는 것은 책임자의 역할 있었죠. 경영상의 역할, 관리상의 역할, 예방적 역할, 조사상의 역할. 그래서 답은 뭐 몇 번입니까? 기획, 조직화, 예산, 재정, 사무행정. 답은 뭐 너무 쉽죠? 다시 한번 보시면 라번이 되겠죠. 감시, 회계, 회사 규칙에 위반, 조사상의 역할이 경비 관리 책임자의 역할이다. 자, 2019년 기계경비의 단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한번 풀어보십시오. 1. 오경보로 인한 불편한 출동은 장애 요인이 된다. 2. 야간의 경비활동에 제약을 받아 효율성이 저하된다. 3. 오경보 방지를 위한 유지보수에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4. 계약 상대방에게 기계의 설명에는 번거로움이 있다. 자,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풀어보셨습니까? 답은 몇 번입니까, 여러분? 2번이죠. 기계 경비, 야간에는 경비 활동에 제약을 받아 효율성이 저하된다. 기계 경비입니까? 인력 경비입니까? 인력 경비죠. 문제가 너무 쉽다. 자, 58번, 2019년 58번도 한번 경비 부서의 관리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자, 관리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경비원에 대한 감독, 순찰, 화재와 경비원의 안전, 교통통제, 출입금지구역에 대한 감시 의 역할은 무엇이냐? 1. 관리상, 2. 조사상, 3. 예방상, 4. 경영상. 자, 문제를 풀다 생각 안 나면 스톱하고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부분으로 가서 경비부서의 책임자, 자체 경비 경비부서의 책임자의 역할에 있었죠. 그래서 답은 예방상의 역할이다.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민간 경비의 조직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학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5강부터 9강까지는 내용이 많은 반면에 기출문제 빈도는 작아서 내용을 먼저 이론 학습을 하고 이전에 4강까지는
전체적으로 학습하고 기출문제를 끝에만 풀었는데 지금은 이론 중간중간에 관련된 기출문제를 넣어놨습니다. 이유는 내용이 많고 기출문제는 작기 때문에 많은 방대한 양을 여러분 머릿속에 넣기 위해서는 그 내용과 관련된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봐야지 여러분들의 학습 능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론, 기출, 이론, 기출, 이론, 기출 1 3번을 반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비계획입니다. 경비계획. 경비부서에 조직하는 조직 행정적인 측면에서 계획, 통제 기준의 설정, 경비부서의 편성, 경비원 채용, 교육훈련, 감독 등이 고려가 돼야 된다. 경비계획의 수립에 있어서는 첫 번째, 조직의 공동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잠재적인 손실의 발생 가능성, 그리고 손실의 심각성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된다. 어떤 특정 기업의 목표가 매우 높은 이익의 추구에 있는데 조직 구성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의 이익을 중간에 가로채는 사태가 발생하면 당연하죠.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고 그 내부 구성원들이 불법으로 내부 직원들에 의한 불법 행위로 손실이 많아진다면 기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윤이 감소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경비부서를 수립해야 되겠죠. 결국 목표는 뭐냐? 기업에서 경비부서를 만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기업의 이익 증대죠. 기업의 이익 증대에 경비부서가 필요 없는 부서에서는 경비를 운영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죠? 개발 위주에. 자, 그래서 조직 목표와 경비 계획 목표의 관계는 공동의 목표, 경비 목표의 결정, 그리고 발전과 계획, 경비 조직을 통한 목표 달성 여부, 이거에 대해서 평가 재검토를 통해서 다시 계획하는 이렇게 이루어진다. 자, 경비부서 통제 기준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경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항상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경비 효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경비부서의 통제 기준은 경비부서의 권한, 역할과 관련된 것으로 물품의 선적, 수령과 출고, 재고조사, 현금 취급, 회계감사, 격리 등의 절차를 포함을 해야 된다. 외국은 이렇지만 우리나라는 인사팀, 총무팀, 그죠? 총무팀, 인사팀, 인사관리팀, 관리팀이 따로 있고 경비부서는 보안팀이 따로 있죠. 그래서 우리는 회계감사, 격리, 재고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다. 사실 회사 내 자체 경비부서, 경비부서라고 불리는 팀에서는 시설 경비나 인력 경비, 혼잡 경비 위주고 지금 보안팀이라고 해서 영업 비밀이나 기술 유출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이 정도 급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부를 할 때는 아파트의 경비원 아저씨를 생각하라고 했는데 경비원 아저씨들이 하지 않는 건 실무상에서 하지 않는 것들은 거의 하지 않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만큼 전문화된 경비 업무의 형태는 우리나라에서는 부족하다. 자, 경비부서의 조직화, 소규모 경비부서, 경비관리자부터 순찰 경비원에 이르기까지 특정 의무와 책임에 대한 분명한 개념, 명확한 보고 수준과 명령 계통이 확립이 돼야 된다. 소규모 시설의 경비관리자는 대규모 경비부서의 관리자보다는 더 광범위한 개선상의 의무가 있다. 소규모니까. 대규모 경비부서의 구조는 이러한 기본적 체계 속에서 역할 등이 보다 세분화되어 있다. 워낙 대규모화 되어 있으면 특수경비부서는 특별한 필요성 때문에 조직화되어 있다. 일반 경비 분야와는 달리 조직 유형을 제시하는 것은 다소 어렵다. 일반적으로 경비부서를 조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세 가지: 권한 위임, 통솔 범위, 경비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조직 원리의 기본 원칙은 명령 통일의 원리, 전문화의 원리, 조정 통합의 원리, 계층제의 원리 등이 있습니다. 명령 통일의 원리는 뭡니까? 경비부서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은 자신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경비 책임자로부터 지시를 받아야 하고 항상 그 관리자 상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명령 통일. 전문화의 원리. 전문화란 조직의 전체 기능을 기능별 또는 특성별로 나누어 임무를 담당시키는 것을 말한다. 조정 통합의 원리. 조직이 지향하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위 체제 간에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통일성 내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계층제의 원리.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무를 등급함으로써 상하 계층 간의 직무상의 지휘 감독 관계에서 하는 것이고, 권한 위임은 경비인원이 소수 조직보다는 다수 조직 구조에서 필요하다. 권한을 위임하면 책임도 따른다. 권한 위임은 최종적인 책임과 운영상의 책임으로 분류하고
업무에 대한 권한이 위임되면 책임 또한 위임이 된다. 경비부서의 관리자가 모든 경비 업무를 혼자서 수행하기보다는 그 업무의 책임을 위임하려고 할 때는 그 임무의 그 위임의 정도는 하위 관리자의 관리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다. 자, 나머지 부분들은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통솔범위. 통솔범위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통솔범위는 한 사람의 관리자가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최대 부하수를 의미한다. 한 사람의 관리자가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부하수를 통솔범위라고 한다. 관리자가 직접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는 일정 수준으로 제한을 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관리자 감독 범위는 업무의 성격, 사건 발생의 빈도, 업무의 영역, 고용 기술, 작업 성과 및 리더십에 따라 정한다. 경비부서에 있어서 관리자의 통솔 범위는 4명에서 5명 정도를 이상적으로 하고 있으나 업무가 일상적이고 반복적이고 유사한 상황에서는 한 관리자가 10명에서 12명의 경비원을 감독해도 무방하다. 경비 인력의 수요, 얼마나 많은 경비원들을 쓸 것인가, 뭐 돈 문제죠. 얼마나 많은 경비원들이 필요할 것인가를 일반적으로 해당을 하는데 보통 경비 시설물의 규모에 비례한다. 해당 시설물의 구역의 면적과 규모 그리고 조직 전체 직원 수 등을 고려해서 시설물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경비에 대한 인력 수요가 필요하게 되면 기업체의 필요와 재정적인 능력을 고려해서 왜? 반드시 경비도 기업 내에서는 나가는 비용이죠. 그러니까 기업체의 필요와 재정적인 능력을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경비원의 고용 절차는 뭐 기본 다른 업무 절차, 다른 인사 절차와 동일합니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인력시장의 사전 조사를 해야 된다. 다양한 상황에서 정서적으로 성숙하고 안정된 사람 고용해야 된다. 그리고 업무 수행 잠재력이 경비관리자 수준에 이를 때까지 부단히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개인의 역할이 너무나 막중하다. 뭐 일반적인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매년 한 문제씩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서 2019년 5년간 네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2015년 자, 다음에 해당하는 민간경비 조직 운영 원리는 아까 오늘 학습했던 내용 중에 뭐 계층제의 원리, 전문화의 원리, 명령 통일의 원리 뭐 등을 배웠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거죠. 상관은 부하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고 그 부하는 자기의 권한보다는 작은 권한을 바로 밑에 위임하는 등급화 과정. 등급하면 뭡니까? 등급하면 바로 계층제죠. 계층제의 원리다. 이를 통해 명령 복종 관계를 명확히 하고 명령이 조직의 정점에서부터 최하위까지 도달하도록 한다. 자, 그리고 민간경비 조직의 운영 원리로 옳지 않는 것은 오늘 배운 내용이 아닌 것이 눈에 하나가 보입니다. 몇 번입니까? 명령 통일의 원리 했고 계층제의 원리도 했고 조정 통합의 원리도 했습니다. 답은 몇 번입니까? 가번 1번의 원리가 되겠죠. 자, 2017년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비 조직 편성의 원리 중 한 사람의 관리자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부하수를 의미하는 것은 너무 쉽죠. 너무. 이렇게 하면서 오늘 배웠던 내용도 다시 복습을 할 수 있고 이런 오늘 배웠던 내용들이 어떻게 문제에 나오는지도 볼 수 있죠. 너무 쉬워서 답은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솔범위다. 자, 2018년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민간경비 조직의 운영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20초 드리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십시오. 가, 명령 통일의 원리, 나, 계층제의 원리, 다, 조정 통합의 원리, 통솔 범위의 원리. 자, 보셨습니까?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몇 번이죠? 다번이죠. 뭐가 틀렸습니까? 자, 조정 통합의 원리,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업무의 조화를 추구한다는 원리로서 전문화 분업화된 조직일수록 그 필요성이 감소된다가 아니죠. 증가된다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라번이고
가. 명령 통일의 원리. 직속 상관에게 지시를 받고 보고함으로써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한다. 나. 계층제의 원리. 권한과 책임에 따라 직무를 등급함으로써 상하, 간, 지휘 감독 체계, 감독 관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라. 통솔 범위의 원리. 통솔 범위는 한 사람의 관리자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직원 수를 말하는 것으로 계층의 수가 적을수록 통솔 범위가 넓다. 라고 맞죠? 그래서 답은 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마지막 부분 경비계획 수립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비계획 수립의 필요성. 경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건축가가 증가하고 있지만 뭐 지금 세프티드, 범죄,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전략 등 세프티드 관점에서 범죄 예방을 위한 건축가가 증가하고 있지만 드물기 때문에 절도나 기물 파괴 등 목적으로 하는 내부 침입자를 예방하고 억제할 수 있는 건물은 제대로 설계하지 못하고 있다. 건물의 고객들 스스로도 건물 설계 단계에서 경비 문제를 거의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건물은 범죄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되어 있고 시설물의 효과적인 경비를 위해서는 전체적인 경비 시스템을 위한 단계적이고 주의 깊은 경비 계획이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된다. 자, 경비 계획 범위의 수립에 있어서도 경비 부서적인 것에서 회사 전반적인 상황까지 중요하게 다뤄줘야 된다. 자, 그러면 경비 계획 수립의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문제 인지, 목표의 달성, 목표의 설정, 경비 유해 요소 조사 분석, 전체 계획 검토, 경비 계획안 비교 검토, 최적안 선택, 경비의 실시 및 평가입니다. 자, 요 경비 계획 수립에서 오늘 배운 파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경비 계획 수립의 과정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문제 인지. 자, 우리 회사에 어떤 경비 문제가 있는지 문제를 인지하고 그리고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경비 위의 요소들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없애기 위한 전체 계획을 검토하고 경비 계획안을 비교 검토해서 최적안을 선택하여 경비를 실시하고 다시 그 경비를 평가하게 되는 과정을 지나쳐야 되죠. 자, 경비계획의 연속성. 경비계획은 경비부서의 조직관리입니다. 실행 과정과 평가 과정의 관계 속에서 역동적으로 당연히 모든 행정적인 것은 실행하고 나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가를 해야 된다. 경비계획이 철저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그러한 계획에 따라 경비관리가 적절하게 운영되면 효과적이다. 마지막 평가 단계에 있어서도 이전 단계 미흡한 점을 피드백하여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경비계획의 연속성은 어떻게 되느냐? 경비 대상 조사, 그리고 경비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경비조직 관리, 실행하고 다시 경비를 평가한다. 이게 경비계획의 연속성입니다. 다시 한번 빨간색이죠. 뭐 방대한 양에서 집중적으로 공부한다면 이 빨간색 하나는 알아야 된다. 경비 대상을 조사하고 경비계획을 만들고 경비조직 관리, 실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경비평가, 피드백을 한다는 겁니다. 자, 계획의 장점이죠. 경비계획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계획의 장점입니다. 목적을 명확하게 해준다. 계획을 세우면 뭐 상식적인 수준이죠. 정보와 관련하여 조직한다. 대안을 개발해준다.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정보를 초기에 제공한다. 방향 및 경비, 범죄 예방의 목적을 제공해준다.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게 해준다. 좋은 내용들이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죠. 자, 경비계획 수립의 기본 원칙. 계획의 기본 원칙이 시험 문제에 실제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경계구역과 건물 건물에 들어가는 출입구수와 경계구역은 안전규칙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최소화해야 된다.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된다. 건물 출입구는 몇 개 해야 된다고? 최소한으로 유지돼야 된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최대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유리창이 지면으로부터 일정한 높이 이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특히 강화유리 센서 등은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유리도 앞으로 배울 거고 건물 외부의 틈으로 접근 가능하거나 탈출 가능한 지점 및 경계구역은 보호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천장, 공기, 환풍기, 하수도관, 맨홀 등이 해당한다.
자, 잠금 장치 여러분들이 아는 열쇠죠. 정비하고 파손이 어렵게 만들어져야 하고 열쇠를 분실할 경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된다. 자, 효과적인 경비를 위해서는 안전, 경비 조명이 실제로 범죄 예방 효과에서 가장 간단하죠. 그래서 셉티드도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전략에서도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가로등, 조명 시설 확대죠. 경비에서도 가장 간단하면서도 요긴한 것이 조명입니다. 특히 외곽 경비죠. 자, 조명이 설치돼야 되고 물건을 선적하거나 수령하는 지역은 분리되어야 된다. 시험 문제는 분리보다는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통합되어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자,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외부 출입구 등에 대해서도 경보장치가 설치돼야 되고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의 통행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야 된다. 항구, 부두지역 등은 운전자가 바로 물건을 창고 지역으로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경비원에게 물건의 선적이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된다. 경비원의 물건의 선적이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야 된다. 자, 경비관리실은 가능한 한 건물에서 통행이 많은 곳에 설치하고 경비관리실은 어디에? 통행이 많은 곳에 설치하고 직원의 출입구는 주차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해야 한다. 경비원 대기실은 시설물 출입구와 비상구에 인접하도록 하고 격리되어 있는 출입구에 대해서는 경보장치 등을 설치하여 보완하도록 한다. 자, 경비 수준 검토. 자, 경비의 중요도에 따라서 경비 수준은 5단계로 나뉩니다. 최저 경비 수준 레벨 1, 하위 수준 경비 레벨 2, 중간 수준 경비 레벨 3, 상위 수준 경비 레벨 4, 최고 수준 경비 레벨 5, 제일 높은 단계죠. 제일 높은 단계. 자, 그래서 제일 높은 단계와 제일 낮은 수준까지의 어떤 차이점이 있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저 수준 레벨 1, 일정한 패턴이 없는 외부 행동을 방해하기 위해 마련된 것. 외부로부터 단순한 침입으로부터 자, 무장 공격까지가 아니죠. 가정이죠, 가정. 보통 출입구와 자물쇠를 갖춘 창문과 같은 단순한 물리 장벽으로 미국의 경우 가정은 최저 수준 경비에 해당한다. 그래서 일정한 패턴이 없는 단순한 침입 장치, 가정이 최저 수준이다. 레벨 2, 하위 수준 경비. 일정한 패턴이 없는 외부의 행동을 방해하고 탐지할 수 있도록 계획된 체계. 일단 단순한 물리적 장벽과 자물쇠입니다. 위에서는 최저 수준은 위에 무장 공격까지 방어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못하고 최저 수준 경비는 외부로부터 단순한 침입이고 하위 수준 경비 레벨 2에서는 단순한 물리적 장벽과 자물쇠가 설치가 돼야 되고 어디입니까? 동네 가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네 가게나 창고, 어디 작은 소매 상점이나 창고 등의 출입구 창문의 창살보다 복잡한 수준의 자물쇠. 무엇이 들어갑니까? 조명 시스템, 기본적인 경보 시스템, 기본적인 안전장벽 등이 들어가는 것이 하위 경비 시스템입니다. 자, 레벨 3 중간 수준 경비입니다. 중간 수준이죠. 패턴이 없는 외부 행동과 일정한 패턴이 없는 내부 행동을 방해하도록 계획, 단순한 가게 점도둑에서 파괴행위까지, 그리고 보다 발전된 원거리 경보 시스템, 경계 지역에 보다 높은 수준의 물리적 장벽, 기본적 의사소통 장비를 갖춘 경비원 등이 조직이 되는 것. 자, 경비원이 들어가는 시점은 어디다? 중간 수준이다. 중간 수준. 거기는 큰 부품 창고, 제조 공장, 대형 소매점이 들어간다. 경비원이 들어가는 데가 중간 수준이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단계 상위 수준 경비는 CCTV, 경계 경보 시스템, 높은 의사소통 장비를 갖춘 고도로 훈련받은 무장 경비원, 물리적 장벽, 주위에서 감시되고 있는 고도의 경계 경보 시스템, 고도의 조명 시스템, 보호 장소에서의 사고 발생 시 경비원의 대응과 경찰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시스템, 지방 법집행 당국과의 계획 수립 등이고 어디에 해당하느냐? 교도소, 제약회사, 전자회사 등이 포함이 됩니다. 뭐 5단계가 있다 보니 다 외울 필요가 없고 1단계 가정 수준, 2단계 작은 소매점, 3단계 경비원이 있는 거, 4단계 상위 수준. 상위 수준과 비교되는 게 최고 단계죠. 5단계. 전혀 패턴이 없는 외부 및 내부의 활동을 발견하고 억제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계획되고 있고 최첨단의 경보 시스템과 현장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무장체제를 갖춘 곳이 최고 수준 경비입니다. 최고적인 최고 수준 경비는 핵시설물, 중요 교도소, 중요 군사시설, 정부의 특별연구기관, 그리고 외부
외국 대사관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것들 마지막 세 번째로 배웠던 내용들의 기출 문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약 7문제 나왔습니다. 약 매년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년 한 문제입니다. 2015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계획 수립의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이니까 나머지 세 개는 틀렸다는 얘기죠. 가, 건물 출입구 수는 안전규칙 범위 내에서 최대한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최소한으로 유지돼야 된다. 자, 기출문제를 보면서 요령을 배우는 거죠. 어떻게 나오는지 오늘 학습한 게. 통행이 많은 곳에 경비를 설치하고 직원들의 출입구는 주차장에서 가급적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이건 일단 애매모호해. 그죠? 여러분들 수준에서 놔두고. 항구, 부도 지역 등은 운전자가 바로 물건을 창고 지역으로 차량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경비원에게 물건의 선적이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된다. 운전자가 바로 물건을 창고 지역으로 차량을 움직이도록 할 수 있다.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효과적인 경비를 위해서는 안전조명이 설치돼야 되고 물건의 선적 지역과 수령 지역은 요건 아까 보이네요. 통합이 아니라 뭐다? 분리되어야 된다.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나번이죠. 항구 부도 지역은 운전자가 바로 물건을 창고 지역으로 차량으로 움직일 수 없게 해야 되죠. 분리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답은 또 틀렸고 나번이 맞습니다. 자, 2016년 문제 또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18번 다음에 해당하는 경비 중요도에 따른 분류는 자, 경비 중요도 오늘 배웠죠. 마지막에 5단계가 있었다. 자, 일정한 패턴이 없는 외부 행동을 방해하고 탐지할 수 있도록 계획된 체계, 단순한 물리적 장문과 자물쇠, 거기에 보강된 출입문, 창문의 창살, 복잡한 수준의 자물쇠, 조명 시스템, 기본적 경비, 경보 시스템, 기본적 안전장벽 등이 설치되어 있는 작은 소매점, 저장 창고 등이 해당된다. 뭐 저야 답을 바로 알겠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겠습니까? 가장 낮은 데가 가정, 경비원이 있는 데가 중간, 24시간 대응 체제가 있는 데가 그렇죠, 최고죠. 그중에 이 내용은 어디입니까? 단순한 물리적 장면과 자물쇠, 하위에서 좀 더 추가된 거죠. 그래서 답은 나번 하위 수준이죠. 하위 최저 수준에서 좀 더 추가된 게 하위 수준이죠. 그래서 최저 수준이 가정이고 하위 수준이 소매점이고 중간 수준에서 경비원이 나오고 상위 수준에 그 다음에 최고 수준이 나오죠. 자, 27번 경비계획 수립의 순서로 옳은 것은 경비계획 수립 과정, 경비 수립의 순서 뭐 가끔 기출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단연간. 자, 경비계획의 수립 요소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문제가 나오면 보기를 보십시오. 기역으로 가는 기역 니은, 나는 니은 뒤끝, 다는 뒤끝 기역, 라는 뒤끝 니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디귿이냐 기역이냐 니은이냐. 기역, 니은, 뒤끝 중에 제일 먼저 선정을 해야 되죠. 경비 목표를 설정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경비 문제 발생 및 인지인가. 경비 요소 및 위해 분석은 아닌 것 같죠. 자, 그러면 경비 문제 발생 및 인지, 경비 목표 설정. 답은 몇 번이겠습니까? 뭐 이것만 봐도 알겠죠. 경비 문제 발생 및 인지를 하고 경비 목표를 설정하고 요소 및 위해 분석을 하고 그리고 대안 비교 검토 및 최종안을 선택하고 실시 평가를 해야 되는 나번이 되겠습니다. 자, 2017년 문제는 이제 두 문제죠. 2017년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의 중요도에 따른 분류 중 중간 수준 어디입니까? 경비원이 있는 수준이죠. 작은 소매점, 저장 창고는 아까 어디였습니까? 하위, 가정, 최저, 정부의 특별 연구기관 최상위죠. 제일 높은 5단계, 교도소, 일반적인 교도소 4단계, 답은 몇 번이겠습니까? 3단계, 가번이 되겠죠. 자, 25번 경비계획 수립의 기본 원칙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출입구 수는 안전규칙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유지돼야 된다. 맞고 경비원의 대기실은 시설물의 출입구와 비상구에서 인접한 곳에 설치해야 된다.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외부 출입구에는 공부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효과적인 경비를 위해 물건을 선적하거나 수령하는 지역은 아하. 지역은 통합돼야 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된다? 분리되어야 된다. 4번이죠. 자, 2018년부터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실까요? 자, 일정한 패턴이 전혀 없는 외부 및 내부의 침입을 발견, 억제, 사정, 무력화할 수 있도록 계획된 시스템을 갖춘 경비 수준은 일정한 패턴이 전혀 없는 외부 및 내부의 침입을 발견, 억제, 사정, 무력화할 수 있는 시스템. 레벨 몇 단계입니까? 일단 라는 아니죠. 다도 안 되고 무력화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상입니까? 최고입니까? 이것만 아시면 되겠죠. 답은 가번이 되겠죠. 어디까지? 24시간 사정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대응 체제까지 갖춘 것은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 자, 다음 설명에 관한 경비부서의 책임자는 이것은 경비사의 철근 앞쪽에서 했죠. 그래서 뭐 바로 넘어가고, 자, 오늘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먼저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눴습니다. 자체 경비, 계약 경비, 인력 경비, 기계 경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자체 경비, 계약 경비, 인력 경비, 기계 경비 항상 비교를 잘 하셔야 되고, 자체 경비가 인력 경비에 나올 수도 있고 기계 경비 내용이 인력 경비 안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은 확실하게 비교를 하셔야 된다. 자체 경비와 계약 경비 중 비용은 자체 경비가 인건비 때문에 많이 든다. 자체 경비가 사람을 고용하기 때문에. 자, 인력 운영은 계약 경비가 편하고 전문성도 계약 경비가 많고 충성심은 어디? 자체 경비가 높다. 왜? 자체적으로 고용을 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운영상의 공백도 자체 경비보다는 계약 경비가 훨씬 수월하다. 앞으로 발전 가능성은 자체 경비보다 계약 경비가 훨씬 발전이 성장할 것이다라는 게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보고서의 내용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인력 경비와 기계 경비도 비용을 많이 비교한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인력 경비다. 인건비죠, 인건비.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인건비. 자, 기계 경비는 장기적으로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만 기계 경비는 뭐다? 단점이 그것을 수리하고 또 가르쳐 줘야 되고, 그러죠. 또 다른 전문 인력이 필요할 수 있다. 인력 경비를 쓰면 좋은 게, 인력 경비한 건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아파트 경비원을 생각하면 됩니다. 상황 대처를 할 수 있지만 인력이 사람이 직접 대처하다 보니까 뭡니까? 인명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서비스, 부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부수적인 서비스 생각 안 나면 누구 생각하면 됩니까? 은행의 초원경찰 아저씨들, 다른 은행적인 업무까지도 지원을 해주죠. 자, 효율성. 인력 경비는 결국 사람이다 보니까 24시간 자신이 하지 못한다. 그죠? 효율성이 어떻게 된다? 저하된다. 기계는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신속하게 기록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기록되기 때문에 수사나 다른 사건에 있어서 증거로 사용하기 용이하다. 하지만 기계 경비의 단점은 오경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오경보 발생을 감소시켜야 되는 게 기계 경비의 법에도 나올 만큼 중요한 문제다. 자, 그리고 인력 경비와 기계 경비에서 인력 경비는 상주 경비, 그리고 순찰 경비, 혼잡 경비, 신변보호의 종류가 있었고, 기계 경비는 순수하게 기계로만 하는 무인 경비, 순수 기계 경비, 그리고 인력 경비와 같이 하는 있었다? 혼합 경비가 있었다. 자, 그리고 인력 경비와 기계 경비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앞부분 1강에서부터 4강까지 배웠던 내용에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인력 경비 중심으로 발전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민간 경비의 조직은 민간 경비를 조직할 때 경비부서의 조직을 해야 되고, 민간 경비 조직을 하면서 조직 원리 있었죠. 계층제, 조정, 명령 통일 이런 거 있었죠. 거기에 따라서 또 권한이 위임이 되면 책임도 어떻게 된다? 책임도 위임이 된다. 자, 그리고 통솔 범위는 또 뭐였습니까? 한 명의 관리자가 통솔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부하수. 이상적으로는 4, 5명. 일상적인 활동이 반복되는 데서는 10명에서 12명 통솔 범위. 그리고 경비 인력 수요는
규모에 비례한다 대부분. 근데 기출 문제에서는 대부분 규모에 뭐 반비례한다, 규모와 동등하다, 모든 시설물의 경비 수요는 동일하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경비계획 수립을 하면서 경비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눈으로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셔야 되고, 경비계획의 기본 원칙, 출입구수는 안전한 범위에서 최소화해야 된다. 알죠? 그리고 물건의 선적하는 곳과 내리는 곳, 타연하는 곳은 분리돼야 된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 그리고 뭐 기본 원칙들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지문으로 나온 경우도 있었죠. 그리고 경비 수준은 몇 단계, 경비의 중요도에 따라서 5단계로 나눴다. 1단계 어디? 가정, 간단한 자물쇠, 2단계 소매점, 뭐 동네 구멍가게 정도 아니면 저장 창고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물리적 장벽 플러스 자물쇠가 있었죠. 3단계 큰 매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경비원이 있었다. 4단계, 5단계 다 외우기 힘들면 5단계에서는 뭐가 있었다? 24시간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다. 그게 최고 수준의 5단계였다. 그래서 상위 수준을 다 못 외우죠. 5단계. 그래서 각 포인트별로 1단계 가정, 3단계 경비원, 아니면 2단계는 소매점, 4단계는 그냥 주요 뭐 교도소 정도, 5단계는 주요 교도소와 국가 행시설 뭐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그리고 경비계획 수립 과정에 대해서도 눈으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된다. 자, 다음 강의에서는 일반 경비원 그리고 특수 경비원의 교육과 그리고 경비계획에서 잠시 언급이 되었던 경비 위해 요소 분석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